쥐띠는 자수의 뿌리를 지닌 띠로 언제나 지혜와 끈기를 삶의 무기로 삼아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작은 길목에서 기회를 발견하고 없는 자원 속에서도 살 길을 찾아내는 힘이 쥐띠에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삶은 언제나 긴장의 연속이었고 늘 앞을 내다보며 살다 보니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이 많았습니다. 쌓아온 노력이 눈앞에서 흘러가 버린 듯 허탈한 순간도 있었고 남들은 쉽게 얻는 것조차 유난히 멀게만 느껴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띠는 물처럼 끊임없이 흘러왔습니다. 막히면 돌아가고 길이 없으면 스스로 길을 내어 결국 여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올해는 그 흐름이 더 이상 흘러가 버리는 물이 아니라 단단히 고여 뿌리를 적시고 열매를 키우는 물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인내가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강이 청기연구원 운강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멤버십이 열렸습니다. 더 깊이 있는 사주 해설 영상, 행운을 기원하는 월간 기도, 그리고 1:1 맞춤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복이 가득 흐르길 바라며 멤버십에서 더 특별한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사주의 이치로 여러분의 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쥐띠는 자수의 기운을 타고난 띠였습니다. 물은 늘 흘러가며 새로운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쥐띠는 본래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잡는 데 능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찾고 남들이 놓치는 기회를 챙기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은 그릇이 없으면 금세 흘러나가듯 쥐띠의 재물도 잡아두는 장치가 없으면 쉽게 흩어졌습니다. 또한 물길이 너무 많으면 힘이 분산되어 집중을 잃고 막히면 아예 흐름이 멈추기도 했습니다. 올해 쥐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이 벌려는 마음보다 지금 들어오는 흐름을 맑고 안정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단순했습니다. 첫째, 기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아침에 오늘 쓸 돈을 간단히 적고 저녁에 실제로 쓴 돈과 비교하면 흐름이 정리되었습니다. 작은 기록 하나가 돈의 길을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둘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일이었습니다. 오래된 자동이체, 사용하지 않는 구독, 충동구매 같은 것을 하나씩 정리하면 막혀있던 흐름이 뚫렸습니다. 셋째, 새로운 기회가 들어왔을 때는 무조건 찾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확실히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길만 남기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쥐띠는 본래 지혜와 유연함을 갖춘 팔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만으로도 재물운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물이 맑으면 고기가 모이고 강물이 고이면 마을이 번성하듯 올해 쥐띠의 재물도 물길을 맑게 유지할 때 안정적으로 쌓였습니다. 결국 올해 쥐띠의 운은 큰 변화를 쫓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는 데 있었고 그 반복이 곧 안정된 재물의 기반으로 이어졌습니다. 1984년 갑자생은 자수의 물 위에서 갑목이 자라는 형상으로 배움과 경험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는 팔자를 지녔습니다. 물이 나무를 키우듯 갑자생에게는 지식과 정보가 곧 재물로 이어지는 힘이 있습니다. 올해는 단순히 배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배운 것을 즉시 실전에 적용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쌓아두는 지식은 흘러가 버리지만 생활 속 행동으로 연결하면 곧장 수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학습과 실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올해 재물운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갑자생은 본래 눈치가 빠르고 상황 판단이 빠른 띠입니다. 따라서 작은 공부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기회가 들어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였습니다. 올해는 정보의 흐름이 빠르기 때문에 늦게 움직이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얻은 깨달음을 바로 업무나 투자 혹은 생활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배운 기술을 곧장 업무 개선에 쓰거나 새로 알게 된 재테크 정보를 곧바로 적용하는 것이 재물 흐름을 크게 바꾸었습니다. 재물 관리에서는 반드시 기록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하루 지출 계획을 적어두고 저녁에는 실제 지출과 비교하는 루틴을 만들면 낭비가 줄고 돈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생활비와 투자금을 확실히 나누어 관리하면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매달 한 번은 고정비와 자동이체 항목을 점검해야 하고 오래된 구독이나 쓰지 않는 비용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비워야 새로운 돈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개운 물건으로는 푸른빛 필기구나 작은 노트가 잘 맞습니다. 파란색은 목의 기운을 돕고 기록은 생각을 정리하여 집중력을 높입니다. 책상 위에 두고 매일 사용하면 무의식적으로 기운이 정돈되고 재물운이 안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 갑자생은 이 단순한 습관만으로도 재물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1984년 갑자생에게 올해는 학습과 정보가 곧 돈으로 연결되는 해입니다. 배움과 실천이 함께할 때 재물운은 더욱 두터워지고 기록과 절제를 통해 안정성을 더하면 그 결실은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결국 갑자생은 올해 배움을 통해 단단한 재물의 기초를 다지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풍요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운세를 맞이했습니다. 1972년 임자생은 큰 물이 바다로 흘러드는 형상입니다. 정보와 사람이 자연히 모이고 기회가 잦은 팔자죠. 하지만 물길이 여러 갈래로 새면 힘이 약해지고 돈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올해는 물을 더 붓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하나로 모아 곱게 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들어오는 길을 넓히고 나가는 길은 단순화해야 안정됩니다. 자산은 먼저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복 계좌나 비슷한 상품은 묶고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으로 3갈래만 남겨 관리하세요. 비상금은 석 달치 생활비로 고정하고 투자금은 분할 투입하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출 관리에서는 매달 한 가지 고정비를 줄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구독이나 자동이체, 쓰지 않는 멤버십부터 정리하고 카드 수수료, 통신료, 보험료 같은 것도 분기마다 비교해 조건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수입 쪽은 반복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임자생은 정리와 연결에 강점이 있으므로 자료 요약, 템플릿 제작, 짧은 뉴스레터 발행 같은 소규모 서비스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주변에서 자주 받는 질문을 문서로 정리해 소액 유료로 전환하면 꾸준한 흐름이 생깁니다. 이렇게 작은 수익이 겹치면 강물처럼 두텁게 이어집니다. 개운 물건은 작은 수반이나 유리병에 담긴 맑은 물입니다. 집안 북쪽에 두고 매일 아침 물을 갈아주면 수의 기운이 새로워지고 돈의 흐름도 맑아집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물을 바꾸는 행위 자체가 막힌 기운을 풀어주는 의식이 됩니다. 일상에서는 아침마다 물 한 잔을 책상에 두고 오늘의 계획을 적고 저녁에는 지출과 수입을 맞춰보는 루틴을 유지하세요. 하루의 기록이 쌓이면 흐름이 정돈되고 물과 마음이 함께 맑아집니다. 음력 8월에는 정리와 재계약, 10월에는 조건 조정, 11월에는 비용 절감이 유리하니 달력의 흐름도 함께 살피면 좋습니다. 결국 임자생은 흐름을 만들 줄 아는 띠입니다. 다만 그 흐름의 주인이 되려면 길을 단순하게 하고 물처럼 맑고 고요한 습관을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의 작은 기록과 작은 절제가 반복될 때 돈은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쌓이게 됩니다. 1960년 경자생은 금이 물을 길러주는 그림과 닮았습니다. 경금의 단단함이 자수의 흐름을 정리해 주니 돈을 지키는 힘이 강합니다. 대신 금이 지나치면 판단이 너무 보수적으로 굳어 기회를 늦게 잡고 수가 과하면 계획은 많은데 실행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절제와 점검으로 균형을 잡고 필요할 때만 힘을 쓰는 것입니다. 크게 벌기보다 새는 곳을 막아 두께를 키우는 방식이 맞습니다. 자산은 단순하게 나눠 관리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3갈래로 계좌를 구분하고 금액과 목적을 분명히 적습니다. 비상금은 석 달 생활비로 고정하고 투자금은 분할로 집행해 변동을 낮춥니다. 대출과 카드 한도는 여유를 남겨두되 무리한 레버리지는 피합니다. 분기마다 보험, 통신료, 수수료, 금리 항목을 비교해 조건을 갱신하면 바로 이익이 남습니다. 문서와 계약은 표준 서식으로 정리해 날짜와 금액 책임 범위를 한눈에 보이게 두면 분쟁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출은 월간 감량제를 씁니다. 매달 한 항목씩 줄이거나 없애고 중복 구독과 자동 이체부터 손봅니다. 저녁에는 지출 셋, 수입 하나를 적는 3일 결산을 하여 누수를 찾아 바로 조치합니다. 재고나 외상 매출이 있는 일이라면 회전 일수와 회수일을 달력에 고정해 체류 시간을 줄입니다. 이런 작은 절차만으로도 잔고의 요철이 완만해집니다. 수입은 반복 흐름을 선호합니다. 유지보수, 재계약, 정기 공급처럼 꾸준히 들어오는 구조를 늘리고
단가 협상은 묶음 제한으로 진행합니다. 경금의 강점은 신뢰와 정확성이니 검수와 납품 기록을 꼼꼼히 남기면 재계약률이 자연히 올라갑니다. 부수입은 본업의 산출물을 재활용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서류 양식 체크리스트 요약 리포트처럼 이미 있는 것을 정리해 소액 유료로 전환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개운 물건은 작은 금속 장식이나 묵직한 금속 펜이 잘 맞습니다. 책상 서쪽에 두고 아침 점검 때 그 펜으로 당일 현금 유입과 지출 계획을 한 줄씩 적습니다.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경금의 절도를 깨워 판단을 선명하게 합니다. 자리 배치는 북쪽에 투명한 물 한 잔, 서쪽에 금속 펜과 계약 파일, 동쪽에 오늘의 할 일 메모를 두면 금생수와 수생목의 순서가 생활 속에 자리 잡습니다. 하루 루틴은 아침 10분 재정 점검으로 시작합니다. 잔액 확인 고정비 체크 오늘의 지출 한도를 적고 점심에는 결제 즉시 장부에 반영합니다. 저녁에는 3일 결산과 다음날 한 줄 계획으로 마무리합니다. 음력 8월은 정리와 재계약, 10월은 조건 조정, 11월은 환급과 비용 절감에 유리하니 이 리듬에 맞춰 일정을 묶어 처리하면 효율이 커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경자생의 재물운은 절제와 점검이 바탕일 때 가장 단단해집니다. 작은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 돈은 흔들리지 않고 천천히 두께를 더합니다. 1948년 무자생은 무토와 자수가 마주 선 구조라 마음은 단단히 지키려 하고 상황은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을 만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괜히 불안이 앞서거나 같은 말도 다르게 받아들여 금전 오해가 생기기 쉽습니다. 토가 지나치면 고집이 세져 지출을 갑자기 묶었다 풀었다 하게 되고 수가 많으면 계획은 많은데 실행이 흩어져 돈이 고이지 않습니다. 올해의 핵심은 흙을 그릇으로 물은 그 그릇에 담기는 흐름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그릇을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물기를 고르게 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자산은 그릇법으로 관리합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 3칸으로 나누고 각 칸의 상한을 정해둡니다. 비상금은 석 달 생활비로 고정하고 투자금은 분할로 투입해 파도를 낮춥니다. 통장은 중복을 줄이고 자동이체는 목록을 만들어 금액과 날짜를 한눈에 보이게 합니다. 분기마다 보험, 통신료, 수수료, 금리를 비교해 조건을 새로 맞추면 바로 절감이 나옵니다. 문서는 토의 영역이므로 서랍 한 칸을 정해 계약서, 보증서, 영수증을 날짜별로 묶고 만기표를 달력에 옮겨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지출은 둑을 쌓듯 습관을 바꿉니다. 매달 하나의 고정비를 줄이거나 없애는 감량제를 운영하고 일주일에 하루 무지출일을 둡니다. 장보기는 목록과 예산을 정해 현금이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즉시 체감이 됩니다. 저녁에는 지출색과 유입 하나를 짝지어 적는 3대1 기록으로 누수를 찾고 다음날 고칠 한 가지를 메모합니다. 수입 쪽은 작고 반복되는 흐름이 안정적입니다. 이미 갖춘 손재주를 살려 소규모 수선, 정리, 도움, 소량 판매 같은 부수입을 더하고 본업 결과물은 양식이나 체크리스트로 정리해 소액 유료로 전환해도 좋습니다. 개운 물건은 자개암과 흑빛 소품이 어울립니다. 자개의 은은한 빛은 흐린 마음을 반사해 맑게 하고 흑빛 트레이는 토의 안정감을 키웁니다. 집안 중앙이나 식탁 옆 낮은 선반에 흑빛 트레이를 두고 그 위에 자개암을 올린 뒤 하루 영수증과 메모를 잠시 거쳐가게 하세요. 잠들기 전 자개암을 닫으며 오늘의 지출 한 줄을 속으로 정리하면 마음의 파도가 가라앉습니다. 자리 배치는 남쪽에는 햇빛을 들여 따뜻함을, 북쪽에는 투명한 물 한 잔을 두어 수의 탁함을 막으면 균형이 맞습니다. 몸과 마음의 루틴도 중요합니다. 아침 창을 열고 7회 깊은 호흡으로 어지러운 생각을 내려놓고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속을 데웁니다. 낮에는 결제 즉시 장부에 반영해 미루는 일을 없애고 저녁에는 서랍 한 칸을 5분만 정리합니다. 음력 8월은 비움과 재배치, 10월은 조건 조정과 재계약, 11월은 환급과 비용 절감에 유리하니 이 리듬을 달력에 표시해 묶음 처리하면 효율이 커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무자생의 재물운은 그릇을 먼저 다듬고 물을 천천히 채울 때 안정됩니다. 작은 정리와 호흡 한 줄 기록이 모여 올해의 숫자를 바꿉니다. GT의 재물운은 물처럼 흘러가되 길을 곱게 내고 그릇을 마련할 때 힘이 살아납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와 한 달, 이 두 층위에서 작은 규칙을 반복하면 됩니다. 먼저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에는 오늘 쓸 돈과 해야 할 일을 한 줄로 적어 시작을 분명히 합니다. 점심에는 결제 즉시 장부에 반영해 밀림을 없애고, 저녁에는 지출색과 유입 하나를 짝지어 확인하는 3대1 기록으로 누수를 점검합니다. 주 1회 무지출일을 정해 습관성 결제를 쉬게 하면 흐름이 맑아집니다. 한 달 루틴은 비움과 정리입니다. 자동이체와 구독을 목록으로 뽑아 매달 한 항목씩 줄입니다. 생활비 비상금 투자금으로 계좌를 3칸만 남기고 목적과 상한을 적어둡니다. 비상금은 석 달 생활비로 고정해 마음의 파도를 낮추고, 투자금은 분할로 집행해 갑작스런 변동을 완화합니다. 분기마다 통신료, 보험료, 수수료 금리를 비교해 조건을 새로 맞추면 바로 절감이 생깁니다. 계약서와 영수증은 서랍 한 칸을 정해 날짜별로 묶고, 만기와 대금 일정은 달력에 옮겨 놓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개운 물건은 일상의 스위치로 씁니다. 84년생은 파란색 필기구와 얇은 노트를 책상 동쪽에 두고 배운 것을 한 줄로 요약해 바로 쓰는 습관을 붙입니다. 72년생은 북쪽에 작은 수반이나 유리잔 물을 두고 매일 갈아 흐름을 맑힙니다. 60년생은 서쪽에 금속 펜이나 동전 모양 장식을 두어 아침 점검 때 손에 쥐면 절제가 살아납니다. 48년생은 집안 중심에 흑빛 트레이를 놓고 그 위에 자개함을 올려 영수증과 메모가 잠시 들렀다 가게 하세요.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을 만지며 하는 짧은 의식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선택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공간 배치도 간단히 맞춥니다. 북쪽은 물, 동쪽은 기록과 배움, 서쪽은 금속과 규율, 중앙은 흑빛 트레이로 안정감을 줍니다. 매일 아침 창을 열고 호흡 7번으로 생각을 가라앉히고,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몸의 물기를 깨웁니다. 달의 흐름도 활용합니다. 음력 8월에는 정리와 재계약, 10월에는 조건 조정, 11월에는 환급과 비용 절감을 묶어 처리하면 효율이 커집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기록으로 길을 그리고, 비움으로 그릇을 만들고, 상징 물건으로 마음을 가다듬으면 돈은 흘러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물고 자랍니다. 작은 반복이 모여 연말의 숫자를 바꿉니다. GT의 재물운은 물의 성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고, 길이 갈라지면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돈을 더 끌어오는 욕심보다 흐름을 곱게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물기를 하나로 모으고 탁한 찌꺼기를 걷어내면 같은 수입이라도 남는 돈이 커집니다. 핵심은 길을 고르고 그릇을 놓고 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길 정리는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오늘 쓸 돈을 한 줄로 적고, 저녁에는 지출색과 유입 하나를 짝지어 확인합니다. 주 1회 무지출일로 습관 결제를 멈춥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자동이체와 구독을 표로 뽑아 한 항목을 줄입니다. 3칸 계좌에 상한을 적어두면 돈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이 절차가 물의 탁함을 걷어냅니다. 그릇은 토의 영역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만기표를 한 서랍에 모으고 날짜 순으로 묶습니다. 만기와 대금 일정은 달력에 옮겨두고, 분기마다 통신료, 보험료, 수수료 금리를 비교해 조건을 갱신합니다. 투자와 사업은 분할로 나누어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급하게 밀어붙이면 수증기처럼 사라지고, 너무 늦추면 물이 고여 탁해집니다. 물의 리듬은 느리지만 끊기지 않는 속도입니다. 공간과 물건도 흐름을 돕습니다. 북쪽에 유리잔 물을 두고 매일 갈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판단이 선명해집니다. 동쪽에는 파란 펜과 얇은 노트를 두어 배움과 기록의 문을 엽니다. 서쪽에는 금속 펜과 표준 계약 파일을 두어 절도를 상기합니다. 중앙에는 흑빛 트레이를 놓아 영수증과 메모가 잠시 들렀다 나가게 합니다. 물건 자체보다 물을 갈고 펜을 잡고 서류를 닫는 짧은 몸동작이 흐름을 고르게 만듭니다. 시점 운용도 유용합니다. 음력 8월은 비움과 재배치, 10월은 조건 조정, 11월은 환급과 비용 절감이 좋습니다. 이 셋을 묶어 처리하면 잡음이 줄고 흐름이 매끈해집니다. 몸과 마음의 리듬도 돈의 리듬과 맞물립니다. 아침 창을 열고 깊은 호흡을 7번 하고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마음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낮에는 20분 걷기로 생각을 정리하고 결제는 즉시 장부에 반영합니다.
잠들기 전에는 하루 결산을 짧게 하고 다음날 한 줄 계획을 적어둡니다. 위험 관리는 간단한 수치로 합니다. 레버리지는 작게, 변동이 큰 자산은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로 다룹니다. 손절과 익절 기준을 미리 정해 종이에 적어두고 감정이 흔들릴 때는 그 숫자대로만 움직입니다. 새 제안은 작은 금액으로 시험하고 성과가 보이면 천천히 키웁니다. 물은 꾸준히 흐를 때 가장 멀리 갑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길을 고르고 그릇을 닦고 속도를 맞추면 돈은 흘러가기만 하는 존재에서 머무르고 자라는 존재로 바뀝니다. 오늘의 한 줄 기록과 한 가지 비움이 그 출발선입니다. 올해 GT의 결론은 물기를 곱게 내고 그릇을 마련하는 데 있었습니다. 더 많이 벌겠다는 욕심보다 먼저 흐름을 맑히고 길을 단순하게 만드는 일이 효과적이었지요. 하루는 기록으로 시작해 기록으로 닫고 한 달은 비움과 정리로 중심을 잡는 방식이 재물의 변동을 줄였습니다. 북쪽의 맑은 물, 동쪽의 파란 펜, 서쪽의 금속 펜과 계약 파일, 중앙의 흑빛 트레이 같은 간단한 배치만으로도 마음이 차분해지고 선택이 또렷해졌습니다. 물을 매일 갈고 영수증을 한 번에 모아 닫는 짧은 의식이 흐름을 유지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연생별로 보면 방향은 더욱 분명합니다. 84년생은 배운 것을 그날 바로 써서 내일의 돈으로 바꾸는 속도가 승부였고, 작은 템플릿과 요약 리포트, 짧은 강의처럼 지식을 곧바로 상품으로 연결할 때 유입이 늘었습니다. 72년생은 길을 하나로 모으는 집중이 핵심이었습니다. 중복 계좌와 상품을 정리하고 매달 한 가지 고정비를 줄이며 반복 수입의 통로를 두세 개만 굵게 키웠을 때 돈이 머물었습니다. 60년생은 절도와 점검이 바탕이었습니다. 아침 10분 재정점검, 분기별 수수료와 금리 비교, 표준 계약서로 분쟁을 미리 막는 절차가 장고의 요철을 고르게 했습니다. 48년생은 그릇을 먼저 다듬는 균형이 중요했습니다. 자개함과 흑빛 트레이로 문서 한 권 모으기, 호흡과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마음의 파도를 가라앉히는 습관이 지출의 급한 결정을 줄였습니다. 달력의 리듬도 활용할 만합니다. 음력 8월은 비움과 재배치, 10월은 조건 조정, 11월은 환급과 비용 절감이 유리했습니다. 이 세 구간의 가지치기와 재계약, 회수 강화를 묶어 처리하면 잡음이 줄고 흐름이 매끈해집니다. 위험 관리는 단순한 수치로 정리하면 충분합니다. 레버리지는 작게, 변동이 큰 자산은 분할로 들어가고 손절과 익절 기준은 종이에 적어 눈앞에 두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듭니다. 새로운 제안은 소액으로 시험해보고 성과가 확인되면 천천히 키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결국 GT의 힘은 지혜와 끈기에서 나옵니다. 물처럼 길을 찾되 탁해지지 않게 관리하고 작은 규칙을 꾸준히 지키면 숫자는 자연히 달라집니다. 오늘의 한 줄 기록, 한 가지 비움, 한 번의 점검이 모여 강의 본류가 되듯 GT의 한 해도 그렇게 두터워질 것입니다. 길을 고르고 그릇을 닦고 속도를 맞추는 이 단순한 원칙을 흔들림 없이 이어간다면 올해의 경험은 내년의 자산이 되고 쥐의 지혜는 마침내 재물의 강을 이루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